근데요,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싹 다 아주 그냥 확 막 그냥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를 그냥 아주 그냥 확 물어버리는 그냥 시사공부 한탕. 꼬리곰탕! 상훈 씨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 그런 경험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어. 눈이 돈다고 하잖아요. 왜, 실제로 갑자기 화가 나면은 네.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너무 급해 죽겠는데 뭐 뚜껑이 잘 안 열린다거나 뭐 물론 이제 그 정도로 화나진 않지만 토스트가 너무 먹고 싶은데 잼 안 열려. 뜨겁다거나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고 싶은데 뜨거워서 입 다 벼버린다거나. 아, 그래요. 저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운전할 때 좀 화를 많이 내는 스타일이에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화가 팍 터트려졌을 때, 폭발됐을 때 꼭 후회를 하거든요. 네, 그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좀만 참을걸. 화를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화가 날 때는 마음속으로 10번만 세라, 10까지만 세라. 그래도 화가 안 풀린다면 100까지 세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제 마음속에 꼭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까지 셀 수 있는 때는 진짜 화가 날 때가 아니죠. 진짜 화가 맞아요. 나면은 열을 맞아요. 못 세죠. 욕만 하죠. 욕을 10번을 하죠. 마음속이 아니라 입 밖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화내는 모습이 나의 어떤 강함을 보여준다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는 모습은 참 흉하고 촌스러운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화내고 네, 나면 네, 네. 이미 진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화를 내서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꼭 여러분들도 화를 다스리는 연습하시고 뭐 10, 100, 1000, 만을 세서라도 여유롭게 부드럽게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의 기본, 기본의 상식 퀴즈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빨리 주세요, 퀴즈 좀.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는 이솝 우화 중 하나로 미래를 준비하고 일하는 가치에 대한 도덕적 교훈을 주는 동화입니다. 그렇죠. 겨울을 대비해 음식을 모으는 개미와 따뜻한 계절 동안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 배짱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그리스어 원전에 따르면 개미와 배짱이가 아닌 개미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벅스예요, 벅스. 벅스예요, 벅스. 노래하는 귀뚜라미. 그렇지, 귀뚜라미지. 귀뚜라미 자신합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쪽에 놔드려야겠네. 이거 비슷한 애들일 거야. 하나씩 맞아요. 가보자. 사마귀, 꼽등이, 여치, 벼멸구, 벼멸구, 메뚜기. 다 했는데 이런. 돈벌레. 거미. 노래 잘하잖아요. 그대 돌아오면 그렇지. 친구라도 될 거 그랬어. 나비. 곤충. 파리. 설마 파리는 아니겠죠? 정답 모기. 모기. 생김새가 비슷한가요, 배짱이랑? 안 비슷해요. 그러면 무당벌레죠. 정답 그리마. 그리마. 어렵다. 곤충 맞추기가 이렇게 어렵나? 매미다. 매미. 매미예요. 매미. 와. 정답! 그치, 깔끔합니다. 매미가 울잖아, 와. 항상. 맴. 이게 더 와닿는데 나는? 맞아요. 터키어로 매미와 배짱이가 똑같이 아우스토스 베제이라서 오역이 된 것이라는 설입니다. 그렇네. 하긴 배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가 아니었으면 알지도 못했을 맞아요, 거야. 맞아요. 오역이야, 이거 고쳐야 돼요. 개미와 매미로. 라인도 좋은데. 개미, 매미. 좋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뒷부분 강의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강의가 뭐지, 오늘? 오늘 자동차예요? 2019년 1월 1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자동차 업계에 땡땡땡땡 공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심각한 기후 변화로 각국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판매량이 줄어든 데다가 전자정보기술 기업이 잇따라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자동차 업계에 이른바 삼각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땡땡땡땡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땡땡땡땡 공포? 영어예요? 영어이고요. 합성어입니다. 카가 들어가죠. 네. 어허.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네. 어떠한 조어로 만든 두 가지 단어면 하나는 자동차네요. 카고 나머지 하나의 단어네요. 예를 들면 카랑 리노베이션 하면 카노베이션이고 이런 뭐. 거죠. 아, 카볼루션. 새롭게 혁명. 아니고요. 잠시만요. 정답이랑 별개로. 공포를 뜻하는 말인가요? 포비아가 카포비아. 신문에도 나왔어요, 한국에서도. 뭐예요, 정답이? 이거는 저 못 맞춘 걸로 할게요. 정답은 이건 뭐예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맞춘 걸로 갈게요. 살짝 알려주시면 우리가 맞춘 걸로 좀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딱 맞추고 하이파이브까지 할게요. 네. 리액션. 영화 네.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 타이타닉, 카파서블. 카트로이. 옛날 영화. 옛날 영화 람보. 카마겟돈. E.T. 카마겟돈 맞다. 와! 야, 잘했어. 카마겟돈이다. 설마. 이거 솔직히 찍었는데. 그냥 이상한 거. 카마겟돈? 카드보이였어요, 올드보이. 와,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는 좀 되게 안 멋지다, 합성어가. 맞아요. 친절한 카자씨. 자동차와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후의 전쟁터이자 대혼란을 뜻하는 아마겟돈을 합쳐서 만든 조어이고요. 대혼란 국면에 처한 자동차 산업을 비유적으로 일컫습니다. 지금 혼란스럽구나, 자동차 산업이. 이거 한국 사람이 합치신 것 같은데. 되게 안 멋지지, 맞아요. 합성어가. 약간 부장님 건배사 같아요. 그러니까. 카마겟돈. 부장님들 건배사 중에 네. 막 청바지 이런 거 좀 안 맞아요. 쓰면 좋겠어.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진짜 지금 부장님 개그 같은 분위기가 됐어, 지금. 자, 다음 문제. 컴온.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캠핑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물들을 활용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조난 상황임을 가정하고 자신의 생존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캠핑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칼 등의 기본 도구만을 이용하여 많은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의식주 활용하는 거. 부시크래프트. 부시. 와. 이게 유튜브에 오. 유튜브 아세요? 유튜브 요거 하시는 분들? 몰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7시간 동안 어. 계속 불만 하는 건데 그게 약간 21세기 명상 이런 느낌이에요. 유튜브 보면서 그게 되거든요 실제로. 약간 김명만 씨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연으로의 회귀 이런 게 많아지네요. 부시가 숲이라는 뜻이고 크래프트는 기술이라는 뜻이잖아요. 두 개가 합쳐져서 주어진 상황에서 살아남아 구조를 요청하는 생존과는 달리 숲 한가운데에서 여유롭게 유유자적 즐기는 방식으로 캠핑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존술은 야생에서의 보온, 식수와 식량 조달 같은 부분에 집중하는 반면 이쪽은 부시크래프트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장비 제작이라든지 사용의 의의를 둔다. 언제 한번 저희 자연에서 나가서 문제 자연에서 풀어요. 해봐요. 진짜. 스키장 뒤에서 네. 스키장 뒤에 그 좋다. 노래 부르고 있고. 와, 좋다. 진짜. 터보 화이트 로브 딱 맞아요. 나오면서 노래. 와, 너무 좋다.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파이널 라운드. 1994년 멕시코의 외환 사정 악화로 발생한 경제 위기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의 중남미 국가로 번진 데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한 나라의 경제 위기로 인해 주변 국가들이 모두 술에 취한 것처럼 확산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말은 무엇일까요? 행오버. 몇 글자예요? 영어죠? 형이 알았습니다. 진짜? 멕시코가 키포인트고요. 그렇지. 취했다 하면 데킬라! 멕시코 데킬라 효과입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와! 와, 대박 잘 뿐다. 대박 잘 뿐다. 우리는 똑똑하다 이제. 찬스는 한번 뽑아나 보자. 네네, 뭐였을까 알겠습니다. 한번. 자, 그러고 못 맞춘 척하고 한번 해보자. 찬스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자.
제발 뭐야? 하나, 둘, 셋. 와우. 진 힌트. 오. 고양이? 자, 정답은 데킬라. 데킬라는 알코올 도수 40도의 독한 술로 멕시코의 국민주로 통하는 술인데요. 독한 멕시코 데킬라에 이웃 나라들이 모두 취하는 것처럼 경제 위기가 파급된 데서 나온 말이라고.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됐으면 뭐 소주 효과, 김치 효과일 수 그랬을 있고. 것 같아요. 근데 뭐 방송 시간 괜찮냐? 너무 빨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거의 스피드 퀴즈 수준이네 오늘. 우리 가족오락까 지금 1분 만에 끝나지 않았어요? 다 맞춘 것 같은데? 아무튼 날로 퀴즈 실력이 늘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80년대 TV에서 방영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전격 제트 작전을 기억하시나요? 자동차 키트는 주인공과 대화를 하고 또 부르면 혼자 달려오기도 하는 등 지금으로 보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와 흡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되는 자동차 산업의 신기술을 본다면 자동차 키트는 더 이상 미래의 자동차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이 생기고 당연시 여겨지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130여 년 역사를 지닌 자동차 산업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과연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가게 될까요? 자동차 산업은 수만 개의 부품을 만드는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거대한 기간 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동차 산업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수직 계열의 기본틀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미래 자동차의 경우 현재와 비교해 부품의 개수도 적지만 배터리나 전자 제어 장치 등이 독립된 요소로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이 기관들을 모아 조립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만 있다면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중국의 퓨처 모빌리티사는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바이톤이라는 전기차를 공개했는데요. 퓨처 모빌리티사는 2016년 3월에 창업한 신생회사이지만 그들이 만든 바이톤의 완성도는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났고 세련된 디자인 역시 눈길을 끌었죠. 그동안 자동차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다고 여겨졌습니다. 미국에서 1956년 포드가 등장한 이래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동차 제조사의 상장은 없었고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2010년 테슬라의 등장으로 기존 자동차 업계는 큰 충격을 계속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바이톤을 출시한 퓨처 모빌리티사를 비롯한 신규 참여자가 자동차 산업에 대량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자동차 산업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목적까지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글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지향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될 경우 최대의 핵심은 자동차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해 구글이나 애플 등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업체나 LG화학 같은 배터리 업체, 소프트뱅크, KT 같은 IT 업체에도 자동차로 인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 산업의 거인들이 맹렬하게 몰려들고 있는 중입니다. GM이나 다임러, 도요타로 대표되는 기존 자동차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애플과 구글, 우버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도 미래를 향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죠. 누가 미래의 자동차를 지배하는가의 저자 페르디난트 두덴회퍼는 공급 업체에서 자동차 제조사를 거쳐 딜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분야의 거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주역이 될 미래의 자동차는 과연 어느 곳에서 탄생하게 될지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단방 리뷰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이동우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 또 신경 써주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좀 이슈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예. 자동차 저 진짜 좋아하는데. 그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포드. 포드는 아니고 네. 그 벤츠잖아요, 벤츠. 아, 그래요? 예. 자동차 그 삼각별 벤츠. 맞아요. 그 벤츠요? 예. 파텐트 모터 바겐 1호라는 차를 만든 게 벌써 130년 전이에요. 130년 전이면은 1800년대 후반인가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처음 만들었고 어. 그때 이후로 모든 자동차들이 예. 향해 가는 방향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북극성. 아니, 그거 아니죠. 이게 제가 너무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강력하고 빠른 차를 만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누구나 다 빠른 차, 그렇죠. 강력한 차 이런 거 찾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세고. 자동차 산업을 보면 좀 싸고 단단하면서도 그런 저렴한 차를 많이 파는 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산업적인 입장에서 보면. 양산형. 많이 팔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도 네. 강력하고 빠른 차를 만들기 위해서 N 붙였잖아요. N. 그죠? 예, 네. 뭐 계속 노력 중이잖아요. 네. 근데 럭셔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싸고 좋은 차를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버짓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버짓카, 일종의 저가 자동차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버짓카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1,500만 대가 팔릴 거라고 해요. 2020년 내년까지 1,500만 밖에 안 대. 나왔는데?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버짓카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산업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루마니아에 보면 다치아 혁명이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네. 다치아 자동차가 있는데 다치아.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성공을 한 자동차예요. 싸고 좋게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동차는 강력하고 빨라야만 된다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신흥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라 싸고 좀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거, 예. 대중적인. 예.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팔면 오히려 그 시장에서는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리콜, 자동차 리콜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자동차 리콜이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네. 자동차 리콜이 52%예요. 판매 대수의 52%가 리콜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 독일인데. 독일인데도 미국은 어떤 줄 아세요? 같은 기간에 292%였어요. 홀, 판 것보다 더 많은. 판 것보다 거의 3배나 다. 예전에 팔았던 것까지 다 리콜이. 예. 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업 문화에 문제가 있다. 폐쇄적인 문화, 그리고 침묵의 문화, 그리고 무비판적인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리콜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건데. 네. 게다가 이제 더 싸면서도 좋은 제품을 쓰면 되는데 그 원가 좋은 절감. 제품을 쓰지 않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네. 너무나 싼 것을 구매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계속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그럼요. 네. 세 번째는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네. 자동차 영업소 가본 적 있죠? 가봤죠? 예. 그 영업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손해를 봐요? 그럼요. 자동차 영업소를 사실 없애게 되면 자동차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한 7에서 8%가 올라가요. 올라요? 올라가요. 훨씬 올라가요. 왜 그게 그럴까? 사실은 자동차 영업소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을 사거나 아니면 임대를 얻어야 되는 거고, 네. 임대를 나가죠. 그 다음에 인건비 나가죠. 그 다음에 광열비, 냉난방비 나가죠. 그리고 자동차를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파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시승차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전시를 함으로써 인해서 감가상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중고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매출도 감소하게 되겠고 부품은 역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 영업소를 없애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전 세계에서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이미 해왔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영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영업소를 없앤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데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죠. 네.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알리바바하고 같이 그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거를 이미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시장은 있지만 대부분의 주문은 다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동차 회사들도 그게 정답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제 디젤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요즘에 그 승용차에 탑재된 디젤 엔진 타시는 분들 아마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몇 년 전부터 예. 연비도 좋고 뭐 발달했다 해가지고 많이 타죠. 일단은 뭐 디젤 엔진이라 그러면 강력한 토크, 맞습니다. 그리고 높은 연비, 순간 힘. 예, 뭐 이런 거 네. 생각하잖아요. 네. 저는 원래 그걸 산업용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원래 산업용이었었어요. 사실은 그 상용 자동차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승용차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인도에서는 각각 차별을 좀 엄청나게 받아요. 프랑스에서는 2020년까지 일단 디젤 자동차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인도는 뉴델리에서는 아예 신규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디젤 엔진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전 세계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디젤 자동차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2015년 기준인데 중국에서는 0.3%밖에 되지 않고 전체 판매 대수 중에요? 일본은 우리랑 다르네. 일본은 2.4%, 그 다음에 미국은 3%였어요. 물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올랐겠죠, 사실은. 이 디젤 차가 판매 대수나 이런 게 문제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2022년서부터 유럽에서는 신차의 CO2 배출량을 일단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연비가 엄청나게 올라야 돼요. 예를 들면 디젤은 27.8km. 연비가 그만큼 나와야 돼요. 이거 거의 오토바이인데요. 진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준인데 맞아요. 가솔린은 25km가 나와야 돼요. 연비 규제까지 하는 거예요. 연비 규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하.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디젤 판매가 10%가 안 돼요. 그죠? 근데 10%가 안 되는데 각 회사들이 27.8km까지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수백억 달러라는 말이에요. 그걸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 그렇게 보면 디젤 자동차를 과연 어떻게 둘 것이냐. 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냐 또는 수소 자동차냐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페르난디트 두덴헤퍼라고 하는 그 독일의 자동차 전문가에 의하면 네. 수소 자동차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진짜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현대에서 광고 엄청 하던데. 예, 광고를 엄청 하고 있기는 네. 한데 왜 안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 촉매제로 백금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백금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유한한 자원이에요. 결정적이네. 예, 이게 뭐 바닷물처럼 계속 퍼올 수 네, 있는 네. 게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일종의 이제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양면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건데 자동차 충전소가 없는데 누가 수소차를 살 거며 또 반대로 수소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데 누가 충전소를 만들 거냐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거를 한쪽에서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끌어올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일단은 정부의 어떤 투자금이나 기존 기업들의 투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그 자동차 산업과 관련 있는 걸 이야기를 하면 사실 공유경제예요. 공유경제. 네, 근데 공유경제는 사실 이게 말이 표현이 좋아서 공유경제지 냉정하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한 렌트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시간제 렌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쉐어드 이코노미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앞서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유경제가 등장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들이 많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예측 때문에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공유경제 회사를 인수하거나 뭐 자기네 브랜드로 공유경제를 뭐 만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공유경제를 둘러싼 이 자동차의 어떤 환경, 이 생태계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온 말은 없어요. 인과관계가 뭔가 분명하게 보이려면 아마도 한 2, 3년 정도는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3년. 네. 아마도 시장에서 어느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나가는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자,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 이 자동차 산업 쪽을 우리가 볼 때는 그동안은 이제 자율주행만 생각을 했던 측면들이 네, 네.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기술 혁신으로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바뀔 것이다. 근데 자동차 산업의 내부를 보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많은 문제들 속에 작은 문제가 사실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저만 해도 집이 아닌 곳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이 자동차인데 예. 차는 막상 타고 다니면서 이 자동차 업계의 변화의 흐름은 좀 둔감했던 것 같아요. 네. 뉴스로만 접하고 신기했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조금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네요. 또 네. 하나가 아까 공유경제 말씀드렸는데 공유경제가 사실은 일반화되고 상용화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또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동차 안에 그 공간이 있죠. 네. 그 공간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사치스러운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딱 타고 있으면 내 공간이 이렇게 딱 뭔가가 프로텍트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 공간. 네. 그러니까 집 이외에 또 다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네. 편하게 뭔가 음료를 갖고 타면 그 음료도 마실 수 있고 내가 잠깐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 그게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이 공간은 계속 사치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경제가 되게 되면 그걸 뭐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고 하게 되면 내 공간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재밌다. 만약에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사실 저의 관측이기는 해요. 공유경제가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내 공간, 내 어. 공간에 대한 욕심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꺼져 내 거야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 내 공간에 대해서 침해받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그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집단도 있겠네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로드 레이지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앞차 이렇게 끼어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끼어드는 거 사람들이 못 참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영상들을 보면 앞차가 끼어든다고 해서 총을 꺼내갖고 뭐 쏘기도 하고 야구방망이로 뭐 내리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 공간에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공간에 대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공유경제가 일반화되더라도 돈이 있고 좀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공간을 포기하면서까지 편리성을 추구할 거냐. 근데 저는 편리성보다는 자기 공간을 더 탐하는 역할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유명한 예술가 서른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차차차. 차에 대해서 예. 항상 연구하는 것도 우리 인류의 어떤 하나의 작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동차 산업이 바뀌면 사회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음 스케줄 이동하시길 바랄게요. 네, 차차차. 차차차.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